자, 오늘은 무리함수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06페이지고 711번 문제부터 선생님이 설명할 거예요. 자, 루트 4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2의 값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x값의 범위가 x는 a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a,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 무리수가 우리가 루트가 있으면 무리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루트 안에 있는 식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실수가 된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들을 이용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 루트 안에 있는 식이 2차 식이다 보니까 우리는 2차 부등식을 풀 수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무리수가 실수가 되려면 당연히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식이 4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그 식의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라고 조건을 만들어서 이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했을 때 그 해가 a와 b를 이용해서 표현이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2차 부등식 풀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712번 보도록 할게요. a의 값의 범위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리고 x는 4 플러스 a 제곱분의 4a일 때 루트 1 플러스 x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봐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x 대신에 1 플러스 4 플러스 a 제곱분의 4a를 대입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a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라고 그랬으니까 x 대신에 a를 사용해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좋겠죠. 따라서 우리는 뒤에 있는 무리식의 x 부분에 4 플러스 a 제곱분의 4a를 대입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입해서 이 식을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1 플러스 4 플러스 a 제곱분의 4a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뒤에 있는 무리식은 1 마이너스 x니까 1 마이너스 4 플러스 a 제곱분의 4a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간단히 되면 간단히 해야 되고 간단히 안 되면 이게 답일 건데 사실 보기를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생긴 보기는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느낌상 얘는 간단히 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이 식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보통 분수식을 간단히 한다는 말은 통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통분해서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럼 통분 한번 해볼게요. 1 플러스 4 플러스 a제곱분의 4a를 여기 1을 우리가 통분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4 플러스 a제곱으로 통분해야지. 분모가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1이라는 값이 4 플러스 a 제곱분의 4 플러스 a 제곱이 될 거니까 얘랑 통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1을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 분수식을 우리가 간단히 한 식은 4 플러스 a 제곱분의 4 플러스 a 제곱 더하기 4a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식을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또 정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선생님이 항상 분수식 앞에서 우리 유리식을 배우고 왔잖아요. 분수식은 항상 인수분해가 우선인 거야. 그러니까 이 2차 식이 만약에 분해가 되면 분해를 해야 된다는 거고 너도 분해가 되면 분해를 해야 되는 건데 분모는 분해가 되는 식은 아니고 분자가 분해가 되는 식이죠. 그래서 얘를 그냥 이대로 표현하면 안 되고
분해를 해서 4 플러스 a제곱 분의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는 우리가 인수분해 a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분해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뒤에 식도 같은 패턴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선생님 이거는 한 번에 적어줄게요. 4 플러스 a제곱분의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것이고 이 식을 또 다시 분해해서 표현하면 4 플러스 a제곱분의 a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더 간단히 할 수 있냐 없냐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제곱근 즉 루트가 있는 식은 제곱이 되면 간단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분자 부분은 제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루트를 생략해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루트를 제거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를 제거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이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루트 a의 제곱이 a입니까 아닙니까 물으면 이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양수일 때만 a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음수면 제곱한 결과가 음수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항상 뭔가를 제곱한 결과는 양수여야 되는 거니까 루트 a를 제곱한 거의 제곱근은 절대값이어야 되는 거예요. 양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수일 때는 상관이 없지만 얘가 만약에 음수라면 부호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양수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처음에 주어진 a의 범위를 우리가 이용해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을 먼저 해야 된다. 이 조건을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이 문제를 풀 수는 없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 a의 범위가 0부터 2 사이에 있는 값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아무 숫자 하나 생각을 해서 대입해 보면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이 쉬워지겠죠? 0과 2 사이에 있는 수 중에 1이 가장 간단하게 보이는 숫자죠? 따라서 a를 1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대입해보고 여기 대입해봤을 때 얘는 3이라는 값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양수다. 너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만들어질 때 음수라는 거잖아.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할 때 부호를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얘는 양수기 때문에 부호를 안 바꿔도 돼. 그러면 이 식의 간단히 이제 최종적으로 간단히 된 식이 루트 4 플러스 a제곱이라는 분모에다가 분자는 제곱이 됐기 때문에 제곱근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2가 되고 뒤에 있는 거는 루트 4 플러스 a제곱은 똑같은데 이 뒤에 있는 값은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고 앞에 있는 거는 a 플러스 2가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빼면 그럼 이걸 빼면은 a에서 마이너스 a를 뺐기 때문에 2a가 될 거고 2에서 2를 뺐기 때문에 0이 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루트 4 플러스 a 제곱 분의 2a로 이 식을 표현하는 게 맞았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유리화를 해서 표현한 게 답일 수도 있는데 지금 보기에는 1, 2, 3, 4, 5번 중에는 유리화가 안 돼 있는 보기들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표현되어 있는 답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3번이겠죠. 좋습니다. 71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전에도 선생님이 이제 뭐 어떤 얘기들을 설명한 적이 있지만 우리가 실수를 연산한 거랑 실수가 아닌 수를 연산한 거는 딱 나와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유형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루트 A랑 루트 B를 곱했어요. 이렇게 곱하면 얘네들이 루트 A랑 루트 B가 만약에 실수였다면 루트 AB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수였다면. 근데 만약에 얘가 실수가 아니었다면 마이너스 루트 AB로 표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플러스가 앞에 플러스를 곱했는데 어떻게 앞에 마이너스가 생겨? 이걸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 거야. 이건 실수의 연산에서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수가 아니라는 거지.
실수에서는 이런 연산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실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등식이 성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 거냐? 이 앞에 있는 루트 A와 뒤에 있는 루트 B가 허수일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허수는 우리가 보통 실수 연산처럼 계산하면 안 되는 거지. 허수는 허수 단위 i를 사용해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루트 몇 i, 루트 몇 i 이렇게 표현하고 그 i끼리 곱하고 앞에 있는 실수 부분끼리 곱해서 계산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럼 그때 우리가 i끼리 곱하면 i 제곱이 되잖아.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기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713번 문제를 풀 때 루트 a-4하고 루트 1-a가 허수였다라는 거 알아야 돼. 그러면 루트 a-4가 허수가 됐다는 거는 얘가 0보다 크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a-4는 0보다 작은 숫자였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뒤에 있는 루트 1-a도 허수여야 되기 때문에 1-a도 0보다 작은 수였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a는 4보다 크고 1보다, 그러니까 a는 4보다 작고 1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a의 값의 범위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걸 만족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조건인 거죠. 이걸 만족한다? 아, 네가 조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또 뭘 계산하라고 했죠? 간단히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은 2차식을 우리가 분해하면 완전제곱, 즉 a 플러스 1의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의 제곱이 루트를 만나면 보통 제곱근을 소구하죠. 그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을 한 다음에 소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a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수였기 때문에 얘는 양수인 거예요. 양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곱근을 계산할 때 부호를 바꾸지 않고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너는 a 플러스 1로 간단히 표현이 되는 식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절대값 보세요. 절대값 a-는 얘가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지. 이 사이에 있는 수를 여기다 대입해보면 알겠지만 얘가 음수가 되잖아. 근데 절대값은 항상 양수로 말을 해야 되죠. 그래서 네가 결과가 음수기 때문에 너는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a 플러스 5로 계산해줘야 된다. 이해됐어요? 그때 이 앞에 마이너스는 연산이기 때문에 너 절대값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빼기 하는 거예요. 이거 한 번에 계산하려고 하면 헷갈리니까 항상 연산은 나중에 하는 겁니다. 절대값 먼저 처리하고 연산 계산하는 거예요. 절대값 계산 결과가 음수면 안 되니까 양수로 바꾸고 난 후에 빼기 하겠다. 이렇게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만이 실수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간단했을 때의 결과는 2a 4가 되겠죠. 정답은 2번.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714번 보도록 할게요. x가 루트 2일 때 x분의 1 마이너스 루트 x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x 곱하기 1 플러스 x의 값을 구하세요. 자, 이번에는 간단히 하는 문제가 아니라 계산하라는 문제인 거죠.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럼 보통 우리가 시계값을 계산하는 문제는 x값을 알면 그냥 바로 대입하면 되잖아. 근데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그게 어떤 식이든 동일한 거예요. 식을 간단히 할 수 있으면 간단히 한 다음에 대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x값이 루트 2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x에다 루트 2를 대입해야지, 이건 하수들이 하는 거야. 처음 어떤 식의 값을 우리가 계산할 때 값을 알고 있다고 바로 대입하는 건 하수들이 하는 거예요. 이 식이 간단히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어진 식이 지금 간단히 되는 식이에요. 자, 선생님이 왜 간단히 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 1 마이너스 루트 x와 1 플러스 루트 x를 곱하면 합차 관계에 있는 곱셈 공식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곱하면
1-x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얘는 왜 보호를 안 바꾸고 그냥 x라고 했느냐? 루트 x를 지금 제곱한 건데 얘를 왜 x라고 했냐 그러면은 아까 x가 양수였잖아요. 얘가 양수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냥 x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 두 개를 곱한 게 1-x다. 그럼 다시 1-x에 1 플러스 x를 곱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곱하게 되면 우리는 1-x 제곱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때 이제 이게 x분의 1-x 제곱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식이 간단히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다가 x의 루트 2를 대입하는 게 쉽겠니? 아니면 간단히 하지 않고 x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루트 2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낫겠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으면 간단히 할 수 있으면 간단히 한 다음에 뭔가를 대입하려고 하는 게 맞는 거다. 이걸 꼭 기억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714번은 이 식에 대입하는 게 맞다. (715번) 보도록 할게요. 자, 715번을 보면 x가 -1 플러스 루트 2일 때, 얘도 지금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잖아요. 그죠? 간단히 하는 문제가 아니라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바로 대입하는 거는 하수들이 하는 행동들인 거예요. 그러면 언제는 바로 대입하고 언제는 바로 대입하지 말까? 이거 어떻게 판단할까? 보통 학생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야. 어떨 때는 바로 대입하고 어떨 때는 바로 대입하지 않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할 때 항상 우리는 기준이 똑같아. 뭐냐면 대입해서 복잡해지면 대입하면 안 되는 거야. 자, 내가 주어진 x값이 -1 플러스 루트 2라는 무리수란 말이에요. 그걸 여기다 대입한다고 치면 세제곱해야 되고 제곱돼야 되고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대입할 수는 있지만 대입하는 게 결코 간단하지 않은 거야. 복잡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바로 대입하지 않고 이 주어진 x의 값을 이 식에 맞춰서 변형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식은 더 이상 간단히 안 되는 거니까. 지금 3차항, 2차항, 상수항을 더 이상 어떻게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산하려고 하는 이 식이 더 이상 간단히 안 되는 식이죠. 근데 여기다가 바로 대입하려고 하면 더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럴 때는 뭐냐면 이 식이 간단히 안 되기 때문에 주어진 이 조건을 이 식에다가 맞춰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얘처럼 변화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쉬워집니다. 그때 여기서 이제 팁이 있어. 보통 이런 문제는 꼭 기억하는 게 좋겠지만 무리수로 이렇게 값을 주어졌을 경우에는 제곱을 해서 유리수로 바꾼 다음에 대입하는 게 더 쉬울 수 있어.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제곱해야 되느냐? 이 -1 플러스 루트 2를 그냥 바로 제곱해버리면 다시 루트가 생긴단 말이에요. 1, 2, -2 루트 2. 또 루트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루트를 없애려고 제곱한 건데 다시 루트가 생기면 의미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런 걸 제곱할 때는 루트가 있는 부분하고 루트가 없는 부분으로 좌변, 우변을 분리한 다음에 제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1을 우변으로 이항을 먼저 한 다음에 좌변과 우변이 루트가 없는 부분과 루트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분리를 한 상태에서 제곱을 해야지 루트가 없는 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먼저 식을 바꾸고 제곱을 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2차식 하나를 얻어낼 수 있어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는 2차식과 그 결과가 2라는 등식으로 하나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말했지만 바로 x를 대입하는 거 말고 너처럼 변형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식을 변형하기로 했으니까 이 식을 얘처럼 변형할 수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야. 변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떻게 하면? x를 곱하면.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x 모두 곱해버려요. 일단 곱하기 전에 이건 동량이 있으니까 연산하고 곱하는 게 낫겠지? 좋아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는 1인 상태로 놓고 이 식을 이 식처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한 번 더 해주는 거야.
어떻게? x를 곱해서. 그러면 여기서 x를 곱하면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은 x 이렇게 되잖아요. 아, 이제 알았다. 이 식의 값이 앞에 뒤에 더하기 이름 모르겠지만 이 앞에 x 세제곱 더하기 2x는 x구나. 아! 그러면 너를 우리는 봐봐.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1을 x 플러스 1로 이제 반대로 간단히 할 수 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이 식 자체는 간단히 안 되는 식이에요. 근데 내가 너를 바로 대입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대입하면 식이 복잡해져. 그러면 이런 문제는 다 이 주어진 조건을 이 식에 맞게끔 변형하는 문제구나 라는 걸 먼저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변형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간단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x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이제 대입하면 끝나는 거야. 뭐 세제곱 할 필요도 없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을 대입해서 시계값을 계산해보면 루트 2가 시계값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알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알겠죠? 네, 이런 패턴 문제는 우리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뭐 교육청 기출이든 뭐 어디 뭐 수능 문제든 아니면 내신이든 간에 이런 형태는 다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네, 좋아요. 716번 보도록 할게요. 자, 루트 x 플러스 14는 4일 때. 자, 선생님이 그러면 일단 조건 내가 알겠어. x 값을 알려준 걸까요? 알려주지 않는 걸까요? 저 조건이면 x 값을 알려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x 값을 구하기 쉽기 때문에. 자, 루트 x 플러스 14가 4가 되려면 x 플러스 14는 16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x는 2라는 걸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얘는 지금 뭐냐면 어떤 이런 걸 또 하면 또 선생님은 또 어떤 친구가 이 문제를 만들었지 모르겠지만 참 멍청하게 만든 거죠. 참 멍청하게 만든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누구나 x가 2라는 걸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이 대입하면 바로 답인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바로 대입해도 되고 이걸 간단히 한 다음에 대입해도 되고 그러면 먼저 간단히 할 수 있으면 간단히 해야 되는데 내가 앞에서 분수식에서 배웠잖아요. 유리식에서 번분수는 간단히 해야 된다. 그래서 루트 x-1을 분모와 분자에 곱해서 간단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 x-1을 분모 분자에 간단히 곱해서 정리한다고 치면 x 루트 x 마이너스 1 분의 루트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정리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x에 1을 대입해서 식을 계산하면 답입니다. 그러면 이제 2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이니까 1 마이너스 루트 2 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이 답이다. 근데 이게 분자 분모의 모양을 한번 보세요. 부호만 다르죠. 부호만 다르고 절대값은 똑같기 때문에 얘는 유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찾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이 참 선생님 생각은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이 참 어설프게 문제를 만들었다 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필이면 중요라고 되어 있죠. 선생님이 개인적인 판단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넘어갈게요. 7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단원에서 배웠던 분수함수 배웠었죠? 분수함수의 평행이동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 평행이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 얼마만큼 평행이동인지를 알면은 A값, B값, C값을 모두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무리함수의 치역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평행이동을 따질 때 x 대신에 뭔가를 대입하고 y 대신에 뭔가를 대입하는 방법은 쓰지 말라고 했어요. 되도록이면. 왜? 우리가 이런 분수함수의 평행이동은 당연히
점근선의 교점, 즉 대칭의 중심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게 점이동이 편하기 때문에 이 점을 찾아서 이동하는 게 빠르다고 가르쳐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칭의 중심 바로 찾을 수 있죠. 분모는 0이면 안 되는 거니까 3, 됐죠? 그 다음에 몫을 찾으면 되는데 몫이 1분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가 바로 대칭의 중심. 이 점을 우리가 평행이동했다. 또는 어떤 다른 분수함수가 평행이동이 돼서 이렇게 됐다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거는 평행이동이 됐을 때 분자, 비례상수는 항상 같은 값이어야 되겠지. 같은 그래프 개형이어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그걸 나머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모가 0일 때 x의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나머지 나온다고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몫을 제외한 나머지 찾을 때 3을 대입해보면 값이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이 정보를 통해서 너는 x분의 a를 x축의 방향으로 b만큼 y축의 방향으로 c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대칭의 중심이 0,0인 거니까 이 0,0을 여기로 이동하려면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해야 돼요. 평행이동한 이 전의 그래프의 모양과 평행이동한 후의 그래프 모양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비례상수는 마이너스 5라는 것까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엄청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5고 B는 3이고 C는 마이너스 2라는 거를 남들보다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해할 수 있죠?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다 찾았기 때문에 무리함수가 어떻게 생겼냐?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플러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이런 무리함수였다는 거죠. 잘 보세요. 이제 치역을 구할 때는 우리가 항상 이 앞에 있는 식이 지금 음수가 될지 양수가 될지 따져야 돼요. 왜냐하면 y의 값은 이 무리함수 식에다가 마이너스 2를 더해서 y가 되는 거니까 이 앞에 있는 무리식의 범위를 따져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이 앞에 마이너스가 없다고 쳐봐. 그러면 얘는 항상 0보다 커나 같아야 되는 거야. 양수여야 되니까. 근데 앞에가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는 음수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얘는 0보다 무조건 작거나 같은 값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음수에 음수를 더할 거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 따라서 우리는 치역이 y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걸 지금 물어봤다. 717번. 근데 이제 우리는 역 자체를 물어봤기 때문에 집합으로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y가 이렇게 표현하고 집합 표시해주면 이게 완벽한 치역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치역의 범위고, 오케이? 치역은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717번도 우리 입장에서는 대칭이동, 평행이동 뭐 이런 거 점이동으로 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아는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다. 쉬운 문제다. 이렇게 판단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718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무리함수의 그래프와 x축 및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지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려서 생각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y는 루트 2x 플러스 4라는 무리함수 먼저 그려볼게요. 자, 당연히 얘도 출발하는 점이 있다고 그랬지? 그게 정의역 치역 관계 때문에 만들어지는데 네가 항상 0보다 커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x값이 마이너스 2보다 커나 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y값은 얘가 양수기 때문에 0보다 커나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얘는 출발하는 꼭지점이 네 0이 될 때 마이너스 2, 0에서 출발하는 거야. 이해할 수 있죠? 그럼 마이너스 2,0을 마이너스 2,0점을 이제 찍고 난 다음에 정역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큰 범위고 치역도 0보다 큰 범위이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법을 그대로 다음 무리함수에다가 적용해서 그래프를 또 간단히 그려보면 얘는 2,0에서 출발하죠. 그러면 2,0을 이렇게 또 표시를 하고 또 마찬가지로 양 크다니까 일사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증가도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설명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 선생님이 그래프 그릴 때 잘 봐봐. 센스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릴 거냐? 여기 앞에 있는 숫자 있지. 이 앞에 있는 숫자가 똑같으면 우리는 이 두 무리함수의 그래프 모양이 똑같다는 걸 알아야 돼. 항상 모든 함수는 그래프 모양을 결정하는 어떤 상수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든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잘못 말한 거고 최소한 지금까지 배운 함수들은 그래프를 결정하는 상수들이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1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그래프, 직선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고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최고차항의 개수, 즉 a의 값이 그래프 모양을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비례상수가 결정하는 거였어. 근데 무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누가 결정하냐? 이 루트 안에 있는 x의 개수가 결정하는 거야. 그때 이 x의 개수가 똑같다는 것은 얘랑 얘가 두 개가 그래프 모양이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걸 이렇게 그렸으면 그 다음 것도 똑같은 모양으로 그려줘야 돼. 이렇게 그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일단 그래프 그렸지. 그 다음에 다른 거 뭐라고 그랬냐? x축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x축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또 y는 2 표현하라고 했어요. 그럼 y는 2 이렇게 표현해보세요. 되겠습니까? 자 이제 표현할게요. 요렇게 생긴 이 부분의 넓이를 물어봤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자 여기서 선생님 우리가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 이렇게 곡선 처리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는 내가 구한 적이 없는데 구할 수가 없을 텐데 이거 어떻게 구해요? 라고 물어보면 고1 학생들한테는 이 문제는 거의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를 못 구하니까. 그럼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러면 구할 수 없는 부분의 넓이를 물어봤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 그래프 모양이 똑같으니까 어느 부분을 잘라가지고 이어 붙이면 그 부분하고 그 부분은 똑같아지겠지 라고 생각하고 풀라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따라서 선생님이 이 부분을 잘라서 여기다가 이어 붙이면 어차피 그래프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넓이는 같아질 거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너처럼 잘라서 이어 붙이면 내가 계산해야 될 도형의 넓이는 사실 직사각형의 넓이겠구나 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고1 과정에서는 구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시험에 출제됐다. 이게 뭐야? 어떤 부분을 잘라서 곡선이 어떤 부분을 잘라서 넓이를 구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을 구한 다음에 어떤 걸 계산하기 쉬운 걸 뺐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근데 보통 그래프 개형이 똑같다는 거는 잘라서 붙여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고 끝날게요. 자,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만 찾으면 답인 겁니다. 자, 이 점은 당연히 y가 2일 때의 점이니까 이게 여기다 2 이렇게 대입하면 돼.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시계값이 4여야 되잖아. 루트 4가 2니까. 그래서 2x 플러스 4가 4가 되려면 x는 얼마야 돼? 0. 그럼 얘는 0,2란 얘기예요. 야, 이것도 똑같이. 너가 이거 되려면 너가 4가 돼야 되잖아. 따라서 2x-4가 4가 되려면 2x는 8이어야 돼. 그럼 x는 4니까 이 점의 좌표는 4,2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가로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0부터 4까지 x값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가로가 4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세로는 당연히 여기 이 부분이 세로겠죠? 그게 얼마죠? 2.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도형의 넓이가 8이다라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718번은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문제였다.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또 다른 이론을 통해서 다음 문제를 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